그동안 별 생각이 없었다. MBTI를 알게 되고 INFP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잡생각이 많은 유형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 그저 하나의 유형일 뿐 나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잡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부터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굳이 하지 않는 편이었고 심하게는 속으로 대답할 정도였다. 정말 어떤 때는 대답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대답한 걸 현실로 대답했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소심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속으로 대화를 하곤 한다. 물론 한참을 듣다가 아닌 것 같거나 정리가 안 될 땐 짚고 넘어간다. 또 싸우거나 실수를 하고 나면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혼자 온갖 생각을 하다 잠들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나에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영감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책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영감을 얻고 그것에 대해 한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난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잡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걸 원래 자연스레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단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인지하고부터 나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졌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고 자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었다. 멍, 고독, 사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필요한 시간이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가 나에 대해 알고 나니 그것을 더 활용하고 싶어졌다. 잡생각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잡다한, 의미 없는, 쓸데없는 느낌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기록하기 전까지는. 생각이란 것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것이다. 사람의 기억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재미있는 상상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 아쉬워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잡생각이 되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잡다한, 의미 없는, 쓸데없는 잡생각을 잡다하고 의미 있는, 쓸데 많은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잡생각을 J-O-B, 생산성 있는 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기록이라 생각한다. 어딘가에 내 생각을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저곳에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고 잃어버리기도 쉽다. 나는 보통 노트에 적어놓는다. 급할 땐 핸드폰에 적기도 하지만 펜으로 떠오르는 단어나 글들을 적어 내려가는 시간이 좋기도 하고 뭔가 머리에 더 남는 느낌이기도 하다. 기록하는 것들의 종류는 다양하다. 아직은 가게를 운영 중이기에 간단하게는 해야 할 일, 발주 목록, 신메뉴 등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한쪽에 적어둔다. 다음은 독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나 내 의견을 넣고 싶은 문장에 표시하고 빈 공간에 내 생각들을 적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영감. 영감을 받는 것은 다양하다. 독서, 유튜브, 대화, 기록 등 대부분의 잡생각이다. 기록하는 것이 왜 좋냐면 내 생각나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 느껴진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과거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보냈을 것이고 현재의 나는 영감받은 것을 적어놨을 것이다.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지 차이의 행동이다.
기록을 함으로써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하면서 말을 다듬고 추가하고 완성을 시킨다. 또 하면 할수록 글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표현력도 올라간다. 어렸을 때 논술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수필, 시 등 매주 쓰다 보니 은유, 비유와 같은 표현력이 정말 좋았다. 심지어는 그 어린 나이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오를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 쓰고 안 읽다 보니 사용하는 단어들은 한정적이게 되고 표현력도 많이 떨어졌다. 연필을 잡는, 글씨를 쓰는 것조차 어색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기록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후에 다시 보면서 추가된 생각을 적거나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반대되는 생각과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걸 추천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고 생각이 확장된 나 또는 그 사이에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내 생각나무를 키우는 것이고 가지가 늘어나 영감을 맺고 영감을 따서 저장 창고에 묵혀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다. 모두가 나처럼 할 필요는 없다. 나의 생각나무를 키우고 싶어 물을 주고 있을 뿐이다. 다른 방법을 알게 되면 또 추가할 것이다.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무언가를 적는다는 게 쉽지 않다.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먼저 노트와 펜부터 사지 말자. 의욕은 알겠으나 분명 집에, 책상에 사놓고 깨끗한 노트가 있을 것이다. 그 노트와 집에 굴러다니는 펜부터 사용하자. 이쁜 노트와 펜을 사용해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라고 말할 수 있다. 집에 있는 노트와 펜도 예뻐서 샀던 것이다. 연습이니까 있던 거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새로 사자. 다음은 거창하게 적을 필요 없고 매일 적을 필요도 없다. 일단 시작한 것에 집중하고 날 칭찬하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보자. 업무적인 것도 좋고 집안일도 좋다. 체크리스트는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못했다면 다음날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는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일기라고 해서 하루를 뭐 했는지 쓰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주저리 쓰지 말고 하루를 보내다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감정을 적거나 정말 사소한 일, 의미 없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밥은 매일 먹으니 뭘 먹고 어땠는지 쓰는 것이다. 그 당시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한 문장이어도 좋으니 기록하자. 자, 이쯤 되면 쓸데없는 걸 왜 쓰지? 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꾸준히 하기 위한 연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것도 맞지만 이것이 쌓이면 내가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하고 어떤 업무를 미루는지 알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얼마나 사 먹는지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등 돌아보면서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록을 하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면 잡생각에서 잡생각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도 나 스스로 많이 정리되고 있다. 물론 흐름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나 또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매끄럽진 않다. 하지만 잡생각을 기록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루하루 내 생각이 정리되고 있고 방법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내 스스로 찾고 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한, 말한 것을 최대한 실행해보기 위한 내 다짐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 생각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기록해 주시면 저는 물론 알고리즘을 통해 들어온 누군가에게 좋은 영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나무를 키워가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간단하게 실행하자. 간단한 것이 아름답다. 간단하게 성공할 것이다.